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원장님, 홋카이도 여행은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예. 일본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죠.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홋카이도고, 그 위치 정도는 우리 북한의 가장 위쪽, 이 정도 레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은 치토세 공항에 내립니다. 거기서 한 30분 거리에 홋카이도의 수도인 삿포로가 있고, 그죠? 그 위에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오타루가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은 요이치, 굉장히 와인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요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샤코탄이라고 또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홋카이도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샤코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항인데,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하코다테, 거기는 좀 약간 여행지로서 약간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한두 시간 내에 있는 왼쪽 편에 노보리 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온천, 그죠? 아직도 활동 중인 온천 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좀 아름답고 그리고 여행할 만한 곳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노보리 배치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무로란을 정말 절경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로란에 가서 전망대에서 보는 순간 감탄사가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나 멋진 거대한 바위가 해변가에 있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무로란, 노보리 배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무로란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 스키장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일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요테이산이 위치하게 됩니다. 리틀富士山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1년 내도록 눈이 녹지 않는 대설산입니다. 7월달, 8월달에 무슨 일본에 눈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산 위에 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일본은 녹지 않는 눈이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또 가장 북쪽 여행지로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강추위, 바람, 눈 말고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행지로서 추천을 하지 않고 공항에서 가장 오른쪽을 도동, 홋카이도에서는 가장 대자연이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노브리 배치 주변 대설산이 있는 아사히카와 도의 동쪽에 그렇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삿포로나 오타루 이쪽은 별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가는 곳이지 홋카이도의 진면목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대부분 홋카이도를 얘기하면 겨울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추위와 눈이 폭설을 내리는데 여행을 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은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여행하는 진면목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폭설이 내리고 강추위가 있는데 여행을 간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스키장에 갈 때는 겨울에 가지만 겨울을 만끽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잘 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홋카이도를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계절은 6, 7, 8, 9입니다. 넉 달. 10월 중순 넘어가고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은 상당한 눈이 내리고 여행하기 좀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9, 특히 6월 달은, 그죠? 일본 여행 자체를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왜냐? 극심한 우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극심한 우기를 피하는 곳이 홋카이도다. 그래서 6월을 굉장히 추천하는 거죠, 홋카이도는. 그 다음에 9월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추석이 있죠, 그죠? 근데 일본은 추석이 아니죠. 즉, 우리는 최고의 성수기인데 일본은 또 그냥 평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6월달, 9월달을 가장 추천하고, 기온도 한 15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죠? 7, 8월달은 아마 홋카이도도 한 20도 후반, 30도 되기 때문에 좀 더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나 9월달을 가장 추천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도동입니다.
홋카이도의 동쪽인데 이번에 제가 간 곳이 오히비로, 구시로, 아칸마슈 국립공원 그리고 시레토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시레토코. 일본의 가장 대자연을 반영하고 있는 곳이 홋카이도이고 홋카이도의 시레토코입니다. 시레토코. 왜냐? 일본 최대의 고음 서식지 그리고 대자연이 펼쳐진 곳이 바로 시레토코입니다. 그래서 시레토코 동쪽으로 가면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에조시카, 북해도 사슴. 북해도 사슴은 일반적인 일본 사슴과 달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사슴들이 뿔이 달린 사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도는 바다에 연어가 귀화하는 곳입니다. 다시 귀화하는 곳이 북해도인데 연어가 귀화하는 것을 강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해도에서는 배를 타고 바로 근처에 고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령도에 있는 섬에 가면은 바다표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바다표범 그리고 해달, 수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새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제가 쿠시로에 갔는데 쿠시로의 바다 쪽에 사람들이 참 드문 곳에 갔을 때 바다에서 해달들이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마리가 너무나 장관이었죠. 그래서 거꾸로 누워서 배 위에서 뭘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칸마슈 국립공원은 호수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호수에 활화산들이 있기 때문에 온천수가 호수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 가에 보면은 온천이 그냥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온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이 군데군데 모락모락 납니다. 노천 온천이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레토코. 거기서도 수사선들이 들판에서 그냥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곰이나 그 다음에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곰들을 보게 되게 되고 고래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표범을 보게 되는데 파고가 1.5 이상 되면은 배가 안 뜨는 겁니다. 사방을 있었는데 첫날에 배를 2시간 타기로 했는데 1시간만 탔습니다. 그것도 겨우 파고가 높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근거리만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3일을 더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하니까 파고가 높을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예약을 잡아달라. 그 다음날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상 취소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다른 도시로 가기 전에 예약을 좀 하자 예약을 했습니다. 역시 파고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다 취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파고가 그리 높아서 배가 못 들 줄이야.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사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연어가 강으로 귀향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연어들이 아쉬운 점이 곰과 바다표범과 그 수많은 고래를 못 본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해달을 봤죠, 그죠? 그 정도로 홋카이도의 동쪽은 공항에서 상당히 멀지만 정말 대자연이 살아있는 여행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홋카이도의 동쪽 여행을 계획을 세워보시면 정말 대자연을 가까운 일본에서 느낄 수 있을 거로 추천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